그런 것도 눌렀습니다. 네. 오늘 개념원리 기준으로 40쪽부터 56쪽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40쪽부터 56쪽까지 진도 나갈 거고, 여기까지만 하면 수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요 두 극한과 연속 파트가 좀 어려워서 헤맬 순 있는데 요 파트만 잘 마무리되면 다른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코카랑 호성이랑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응? 우리 아주 사이가 좋네. 응? 프린트는 다 받은 거예요? 네. 못 받지 않았어? 어? 자기만 못 받은 거야? 응? 몇 개 뽑았는데? 나 14개 뽑았는데? 어? 아, 저 프린트가 하나 모자라서요. 왜 모자라지? 가장 원했던 사람만 못 받는 이런 아이러니라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자기야, 그거를 쌤이 복사를 아니, 나 원장님 뽑아주시겠지. 우리 원장님 믿어보자. 자, 그럼 일단 수업 진행할게요. 필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니까 수업 진행할게요.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보기에 앞서서 연속이라는 표현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연속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을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속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나 많이 하잖아.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무슨 의미야? 단순하게. 연속의 반대가. 그럼 불연속인 건 아니잖아. 그럼 연속과 불연속의 차이가 뭐예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응? 응? 계속해서. 그렇지, 계속. 뭐 ing 등등등. 그래서 결국엔 끊어지지 않는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연속이라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되고 ing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그러면 연속이라는 의미가 저건데 함수의 연속이라는 녀석의 의미는 함수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함수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함수의 연속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수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얘를 해석하기로 했어요. 수학적인 의미에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 한마디로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 점에서 함수값.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fa가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쉽게 말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우리 극한값을 말하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값이 서로 같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속의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기 써있는 말을.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함수값이 존재하고. 자, 이 모든 게 뭘 위한 거라고? 함수가 연속하기 위한 조건. 연속함수라고 부르기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연속함수라고 부르기 위한 조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할 것. 두 번째, 극한값도 존재할 것.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을 것. 요 세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되고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no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연속이 아니니까 불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통과를 했어. yes래.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볼 건데 이때 만약에 또 no라면 이거 불연속인 거고 여기서 yes라고 판단이 났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함수값 극한값이 안 같으면 이번에도 여전히 불연속이고 하지만 둘이 같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를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3단계를 갖춰 가야 된다. 필기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기야 미안한데 요거 좀 잠깐만. 잠깐만 필기하고 있어봐요. 쌤 이거 복사 돌릴게요. 자기야 요 앞에 인쇄가 돼 있었다. 인쇄가 돼 있었는데 안 주신 거였네? 여기까지 필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연속 함수라고 결정이 나기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가 3단계나 돼. 그럼 불연속인 포인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불연속인 함수들이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를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해요. 이거거든요. 불연속인 함수들의 예가. 자, 연속인 함수라고 부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죠. 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이 첫 번째 그림은 저 A 있는 부분이 빵꾸 뚫려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럼 저 칸이 비어 있으니까 쟤는 함수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쟤는 첫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 그래프입니다. 얘는 첫 번째 조건이 no인 불연속 함수예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볼게요. A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서로 달라요. 극한값이 서로 다르죠. 좌극한, 이쪽에서 오는 좌극한과 이쪽에서 오는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 볼게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가에 대한 질문인데 함수값은 존재해요. 점이 있으니까. 극한값 존재해요. 둘이 같으니까. 근데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는 안 같아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얘는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해요. 하지만 둘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쟤를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예시들은 개념원리 없는 예시가 좀 있어서 책이랑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 그 프린트에다가만 풀이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거는 조금 쉬운 편이고 실제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함수 gx가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인 그래프들. 그럼 얘들아 여기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나눠요 우리가? 그 안에 x값을 기준으로 안에 게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양수면 그냥 나와서
1과 마이너스 1로 나뉘죠? 그럼 쟤를 내가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생긴 게 돼요. 축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로 쭉 오고 1보다 클 때는 1에서 쭉 와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합니까? 안 해요. 여기서 나가랴.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개 다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함수값 존재하니, 극한값 존재하니, 둘이 같니. 3단계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다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3개 함수를 줘볼게요. 프린트에 있으니까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한 번 더 써주긴 할게요. fx는 x 더하기 1입니다. 얘는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불렀어요? 우리 계속 수업했는데 다항함수, 그죠? 다항함수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항상 연속입니다.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일반적인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니까 얘네는 끊어짐이 없어요. 쭉 가죠. 그래서 얘는 항상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gx가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인데요. 얘를 잘 보세요.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요? x 빼기 1이 있는데 분모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일 땐 정의가 안 돼요? x는 1에서 정의가 안 돼요. 왜? 분모가 0이 돼서.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x는 1이 아니라고 볼게요. x가 1이 아니면 그때는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을 x 더하기 1로 만들 수 있어요. 위아래 약분해서.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처럼 생겨요? 다항함수처럼 생겼죠? 일반적인 다항함수처럼 그려요. 단 x가 1에서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x 1에서 빵꾸 뚫어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함수 gx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들아 gx의 그래프의 경우에 첫 번째 조건인 함수값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위배되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존재 안 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세 번째는 앞에 거랑 겁나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색다른 걸 지들이 집어넣어 놨네요. 어떤 걸 집어넣어 놨냐면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을 넣어놨어요. x가 1이 아닐 때. 우리 지금 한 gx랑 똑같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x가 1일 때는 1이래요. 그럼 얘 그려봅시다. 우리 바로 앞에서 gx 그렸으니까 gx 그리듯이 그릴 수 있어요. 1에서만 존재 안 하게. 근데 1일 때는 얼마래요? 1이래요. 그럼 1일 때 1을 찍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함수값 존재하냐고.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오케이. 그럼 여긴 통과됐어. 자, 두 번째 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하니? 존재하죠. 좌우극한 같으니까. 오케이. 아, 그럼 3단계만 보면 되겠다.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니 다르니? 다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딴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연속과 불연속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무조건 3단계만 외우세요. 함수값 존재하는지, 극한값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둘이 같은지. 이렇게 3단계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우리 예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아까 우리 방금 한 저 그래프, hx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하면 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얘들아, 내가 얘를 다 안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이 그래프만 보겠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hx는 연속이게, 불연속이게? 뭘까요? 연속이에요. 끊어진 것도 없고 극한값, 함수값 다 같고, 그쵸? 그럼 이 범위에서는 연속이에요. 근데 이 함수의 전체 범위에서는 hx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전체 범위에선 불연속이지만 특정 범위에선 연속일 수 있고, 특정 범위에선 불연속이지만 나머지 범위에선 또 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전체 범위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일부만 잘라서 볼 수도 있는데 그 자르는 범위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네가 배우는 게 구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범위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구간이란 말은 범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범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기호가 있어요. 부등호. 부등호를 가지고 표현을 할 겁니다.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둘의 대소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작다, 같다, 크다. 근데 부등호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아니어야 되잖아. 같다만 들어가면 안 돼요.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이 총 네 가지를 배우자. 우리 부등호로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뭐라 그래요? 미만, 초과, 이하, 이상이라고 불러요. 요걸 가지고 구간을 표현해 볼 거예요. 어떤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라고 했으면 한글로 쓰면 어떻게 돼요? A 이상, B 이하. 그 다음에 어떤 구간이 이렇게 되면 A 초과, B 미만. 이런 식으로 4개 다 쓰면 선생님 팔이 부러지니까 이 정도로만 쓰는데 매번 이렇게 식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축약해서 표현하기로 했어요. 기호로. 대괄호 A, B는요. A 이상 B 이하를 말해요. 그 다음에 초과와 미만은 소괄호예요. A, B. 근데 이렇게 쓰면 좌표랑 헷갈리죠. 그래서 이 앞에 우리는 항상 구간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기로 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그럼 구간 A, B는 A 초과 B 미만이에요.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 A 초과 B 이하면 기호는 왼쪽엔 뭐 쓸까? 소괄호, 초과니까. 오른쪽엔 뭐 쓸까? 대괄호. 그거예요. 그럼 얘는 초과니까 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그 차이예요. 그럼 A 이상 B 미만이면 대괄호 A, B, 소괄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표현을 하기를 얘를 닫힌 구간, 얘를 열린 구간, 얘를 원래 선생님 때는 각각 다르게 배웠는데 요즘은 그냥 반 닫힌 또는 반 열린이라고 배워요. 니네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꽉 닫힌 결말, 열린 결말 그 얘기 하죠? 그래서 닫힌 결말은 더 이상 상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걸로. 근데 열린 구간은 상상의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더 발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끝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 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끝에 닿을 수 없어요. 끝에 절대로 요게 핵심이다. 절대로 닿을 수 없어요.
요게 핵심입니다. 끝에 절대로 닿을 수 없어요. 요게 우리 오늘 마지막에 배우는 연속의 활용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열린 구간은 끝에 절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항상 실수부터 실수까지면 좋은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수업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A까지 A부터 끝까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왼쪽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왼쪽 끝은 작은 걸로 끝도 없이 가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내가 기준을 삼는 건 A. 그럼 얘들아 요 표현하고 요 표현 둘 다 맞을까? 안 돼요. 왜? 마이너스 무한대는 끝도 없이 계속 가고 있는 애잖아요. 근데 얘를 딱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막힐 수가 없죠. 얘는 끝도 없이 계속 나가는 애인데. 그래서 무한대에는 절대로 이렇게 닫힌 구간 표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한대에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아시겠죠? 무한대에는 닫힌 구간 표시가 붙을 수 없어서 저건 틀린 표현이고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A부터 무한대, A부터 무한대. 무한대는 무조건 소괄호만 붙고 A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나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수 전범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들어가니까 소괄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소괄호 무한대까지. 저게 전부입니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구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다 끝난 거고요.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극한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연속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럼 연속 함수가 뭐인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린 지금 연속에 대해서 배웠고 연속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속 함수는 다음과 자 보세요. 연속 함수인데 어떤 구간에 속하는 점에서 연속인 연속 함수예요. 그렇죠?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인 연속 함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실수 전범이 연속 함수가 아니라 연속 함수긴 한데 범위 제한이 붙은 연속 함수예요. 그럼 어떤 함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속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A, B에서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일까? 연속인지 판별하자.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인지 판별하자. 그럼 여러분은 두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니네한테 쓰라고 내가 안 써주면 안 되겠지? 자,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인가? 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인가? 그럼 이건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3단계 따지는 거예요. 열린 구간 A, B에서 모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 모두 존재해야 돼, 구성아.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 첫 번째 연속성 판단하는 게 첫 번째 함수값 존재였고 두 번째가 극한값 존재. 그렇지. 그래서 저 열린 구간 내에서 모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열린 구간 A, B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까지 해서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인 거 판단했어. 그랬더니 아 연속이래.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가셔야지. 뭐야? 이게 조금 다른데요. 요거랑 조금 다른데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랑 fa가 같은지, 리미트 b가 좌극한 에서 fb랑 같은지 이 두 개를 볼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한글로 쓰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극한하고 뭐랑 같다는 소리야? 함수값. 연속의 성질이랑 똑같죠? 얘도 좌극한이랑 함수값. 그럼 연속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우극한이랑 좌극한만 따진대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극한이나 좌극한만 따질까요? 그렇지. 범위가 A부터 B 사이라서 A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내 알 바 아니야. B보다 뒤에 있는 애들도 내 알 바 아니야.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는 A 쪽으로 오른쪽에서 가니까 A의 우극한인 거고, B 기준으로 해서는 왼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B의 좌극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요. 그래서 그거만 확인하시면 이 함수가 연속함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안 어려워요? 오늘 배우는 거 극한만 잘하면. 그럼 자, 얘를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이 함수는 연속일까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닫힌 구간 A, B에서 이 함수는 연속일까 아닐까? 코카야 말해봐. 연속함수인지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랬어? 우리 10초 전에는 연속함수인데? 연속성 말고? 우리 코카 오늘 졸리구나.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인지를 보라고 했어요. 열린 구간 A, B면 요 양끝점 안 들어가고 요 양끝점 내가 생각 안 할 거야. 여기 생각 안 하고 나머지가 함수값, 극한값 다 있고 빠진 거 없고 끊어진 거 없고 이건 이제 봐야 돼요.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죠. 빠진 것도 없고 끊어진 것도 없으니까 아하 연속.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A 기준 오른쪽에서 오니까 우극한, B 기준 왼쪽에서 오니까 좌극한. 이거 맞냐? 라고 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이렇게 가면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됐네요. 됐을까요? 지금 보세요. 여기 FA가 요 값이죠. 극한값도 여기죠. 근데 여기는 FB는 뭐예요? 여기죠. 극한값은 어디예요? 여기죠. 극한값하고 다르죠.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요건 성립했는데 요게 성립 안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안 되는 거라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 단원 설명하면서 유리함수가 뭔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수하고 뭐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꼴이 뭐예요?
유리함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꼴은 y는 x분의 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뭐 k의 보호에 따라 어느 사분면을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그 k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k 결정이라기보다는 위치하는 사분면 찾기. 절 k에 관해 정리하면 k는 x, y거든요. 그럼 k가 양수이려면 x랑 y 모두 모여야 돼요. 양수거나? 그렇지. 그럼 x, y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인 사분면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이 두 사분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k가 양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k가 음수면요. x, y는 뭐게요? 음수 양수거나 양수 음수거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분면 그려놓고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이게 여기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오고 저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평행이동이잖아요, 얘들아.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x분의 k를 x로 a, y로 b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분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건 안 바뀐다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움직이기만. 그래서 저걸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a만큼 b만큼 움직였으니까 a, b 해가지고 k가 양수면 요렇게, 음수면 저렇게, 요렇게 나뉜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근데 유리함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유리함수의 핵심.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유리함수 배우면서. 점근선. 선생님 이걸 이제 접근 금지선이라고 부르는데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거고 원래는 X축하고 Y축이지만 평행 이동하면서 똑같이 X는 A, Y는 B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하는 애예요. 평행 이동에 맞춰서 따라갑니다. 평행하거나 대칭 이동할 경우에 같이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기본값이 X축, Y축인 건 잊으시면 안 되겠다. 유리함수 요 정도 알고 계시고 필기도 해주시고 선생님 어떤 논문을 봤는데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뭘 들어야 기억에 장기 기억으로 빨리 전환이 된대요. 다 아는 거여도 그렇구나 하고 보지 마시고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고민도 해보시고 아 저런 거였구나 하면 생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유리함수 하면 내가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무리함수 우리 저번에 조금 했어.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잉. 무리함수도 기본꼴은 y는 루트 x예요. 그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내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이거 시작하는 사분면 찾는 법 알려줬어요.
일 때 요 B와 A의 부호를 판단해라. 부호로 확인하고 판단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B랑 A랑 둘 다 양수면 요렇게 B도 A도 모두 양수면 요때는 B는 음수고 A는 양수고 그쵸? 요때는 B는 양수고 A는 음수고 B도 A도 음수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럼 쟤도 저걸 기본값으로 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따라가겠죠? 이걸 기본으로 평행, 대칭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온 김에 우리가 지금 연속하면서 유리무리함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 유리무리함수가 중요한가 연속해서 그 얘기를 해야겠죠? y는 루트 2x라는 무리함수가 있어요. 자, 얘 구간,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서 요 함수를 fx라 뒀을 때 fx는 연속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틀려요. 왜? 단순한 거예요. y는 루트 2x가 실수 전범위에 걸쳐서 다 나와요. 지금 0보다 작을 때 없죠? 얘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하잖아요. fx는 0 포함 무한대에서만 존재하잖아요. 여기에서만 존재해서 실수 전범위라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2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요 말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끊어짐 없이 쭉 가니까요. 요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은 함수인데도 구간에 따라서 실수 전범위에서는 불연속이었지만 구간에 따라서는 연속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 있습니다. 얘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려요. 왜? 어디서 끊어져요? 0에서. 그렇지. 존재 안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존재 안 해요. 0에서 뻥 뚫렸다고요. 왜냐면 얘도 안 닿고 얘도 안 닿으니까 닿을 수가 없어서 서로 안 같아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내가 얘를 라고 해볼게요. 얘 존재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자, 볼게요. 얘가 연속이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요.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랑 f0이랑 같아야 되는데 0의 좌극한에서 f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f0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근데 요건 존재하게 안 하게요. 열린 구간이면 상관없죠. 지금 다들 벙쪘는데?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지금 끊어진 게 들어가 있으면 존재 안 한다. 그래서 유리무리 함수를 같이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개념원리 필수예제 1번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념원리 필수예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함수값 확인하셔야죠. 어떨 때? x는 1에서. x는 1에서 함수값 확인해 볼게요. x는 1일 때, 그러니까 즉 f1이 존재하느냐예요. f1 얼마예요, 이 문제에서 지금? 1이 어디랑 같대요? 여기 들어가죠. 그럼 요때 1 넣은 거니까 얼마예요? 1. 좋습니다. 그럼 함수값 존재하네요. 두 번째, 극한값을 확인할게요. 극한값을 확인한다는 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걸 확인하는 소리예요. 그럼 좌극한은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여기죠.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얘 1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요, 여기서 오니까 1로 가네요. 둘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도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함수값 오케이, 극한값 오케이, 둘 다 오케이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 보라고요? 함수값, 극한값 같은지. 함수값 1이고 극한값 1이니까 둘이 같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에요. 아니요. 쌤 좀 찍어놓은 것 때문에 헷갈렸구나. 1이에요. 선생님 요즘 13시간씩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건초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손을 제대로 잘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좀 풀이를 최대한 줄여서 써볼게요. 아, 근데 쌤이 그 한의원을 갔거든요. 쌤 학원 근처에. 근데 한의사 쌤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 럭키를 했거든. 처음 가본 한의원이었는데 진짜 잘생긴, 키는 작은데 잘생긴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했는데 너무 느끼한 거야. 침 놓을 때 알코올 솜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침 맞아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솜을 이렇게 바르고 침을 놓는데 알코올 솜을 바르면서 알코올 이러는데 너무 느끼한 거야, 진짜로. 우참이 안 돼. 계속 나도 모르게 움찔움찔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몇 번씩 듣고 있으니까 얼굴 보면 좋았다가 그 소리 들으면 깼다가 지금 이래요. 지금 또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떡할까? 잘생겼는데 너무 느끼해. 너무 고민된다. 자, 그럼 일단 얘도 볼게요.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려고 함수값부터 확인할 거예요. f1 얼마예요? 1일 때 얼마래? 2. 그럼 함수값 존재하네요. 극한값을 확인하랬어요. 그러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랑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를 확인해 볼게요. 1보다 작은 쪽, 그러니까 1이 아니면 다 여기 있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얘랑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부정형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짧게 보지 않고 좀 길게 볼게요. 옆으로 빼서. 이건 다시 써야 되네. 크롬이야. 이거 무슨 형이게? 부정형 중에? 그렇지. 이거 0분의 0꼴이에요. 왜 분모도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대장아, 우리 그럼 이거 뭐 없애라 그랬게? 내가 0분의 0꼴이면. 대장이 잘생겨서 그런가? 선생님 눈에 자꾸 들어오네. 뭐 없애라 그랬게? 0분의 0꼴이면 세 글자짜리. 그렇지. 0인자 없애라 했어. 0인자. 0이 되게 하는 요소. 그럼 여기선 0인자가 뭐게요? 뭐가 0으로 만들어요?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x 빼기 1이에요.
요 0인자가 여기서는 x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쟤를 x 빼기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위아래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날려주면 뭐가 돼요? 4. 그럼 좌극한 4네요. 자, 그럼 볼게요. 우극한도 봐야죠. 아까랑 식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풀겠죠? 그럼 얘도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x 더하기 3이니까 4예요. 그럼 극한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스텝 뭐예요?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 라는 질문이에요.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요, 달라요? 지금 함수값 2고 극한값 4예요. 둘이 같아요? 안 같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에요. 3번에서 굴러 떨어졌네요. 1, 2번 통과했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책에 다 있으니까 그림만 지금 좀 그려봤어요. 어떤 값이 A예요? 뭐예요, A가? 아유, 좋아요. 를 말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에이씨. 이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지. 아유, 잘하네. 그럼 쉽게 말해서 양옆에서 이렇게 왔을 때 안 만나면 된다는 소리. 안 만나면.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만나요. 여기는 안 만나네요. 여기 하나 있겠고. 여기는 만나고 여기도 만나요. 그럼 상관없네요. 저기 하나뿐이네요. 그래서 x가 1일 때 1개. 불연속인 x값의 개수래요. 그럼 불연속인 조건이 뭐예요? 함수값이 없거나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거나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둘이 안 같거나 이겁니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함수값 없는 점 있나? 얘는 함수값 있어. 얘도 있어. 얘도 있어. 얘도 있어. 함수값은 다 있네요. 그럼 이건 아니에요.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은 없대요. 누구 있어요? 여기 하나. 제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은 없죠. 저기 일단 한 개.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둘이 같지가 않은 거. 뭘까요? 여기 함수값은 2인데 극한값은 뭐예요? 1이에요. 여기 안 같네요. 여기는 극한값은 1인데 함수값은 2예요. 안 같네요. 그럼 몇 개예요? 3개. 아, 여기선 2개죠. 그래서 총 3개죠. 그쵸? 왜냐면 여기 2번 조건이라고 하고 여기 3번이라고 하면요. 함수값은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2번이 여기 있고 3번이 요거 2개라서 총 4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그럼 필수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3번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줄게요.
우리 애들 쉬는 시간 안 주면 큰일 나잖아, 그치? 기억 조건부터 봅시다. fx 곱하기 gx가 지금 뭐래요? x는 2에서 연속인가를 판단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 gx를 내가 새롭게 hx라는 함수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는 2에서 hx가 연속인가? 입니다. 그럼 연속성을 판단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함수값 확인. 그럼 솔미야, H2가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H2는 뭐랑 똑같게요, 여기서? HX가 뭐야? 곱하기 GX니까 H2는? 답 안 해도 되고, 자기야. 뭘까? 식으로 표현하면. HX는 FX, GX인데 H2는 요 X 자리에 2가 들어간 거니까 얘네도 다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F2, G2. 이렇게 식만 불러주면 돼요. 계산하라는 거 아니고. 오케이? 그럼 F2는 호성은 얼마야? 2요. 그렇지. G2는요? 그래서 0이에요. 함수값이 0인 걸 확인했네요. 극한값을 확인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hx는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gx인데요. 여기서 극한의 성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극한할 때 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요거여도 되는 애가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이거? 우리 극한의 성질할 때 했는데. 곱하기가 각각 뽀개서 될 때 뭐라 그럴게? 기억 안 나? 이거 조건이 있잖아. 뭐뭐일 때 이게 성립한다 라고 우리 했는데 극한의 성질. 그렇지. fx, gx 모두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요게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뭐 보셔야 돼요? fx랑 gx랑 극한값 존재하는지 보셔야죠. x는 2에서 둘 다 극한값 존재해요. 그럼 당연히 이거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를 뽀개서 곱할 수 있으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극한값 어디로 가요? 현준이가 말해봐. 어디로 가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의 극한값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gx는 어디로 갈까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이거는 윤서가 해볼까? gx는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극한값 어디로 가요? 그렇죠. 0 곱하기 2니까 0이겠고. 그럼 좌극한만 할 게 아니라 우극한도 해주셔야죠. 그럼 hx는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gx고 그럼 각각 fx도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0이고 gx 큰 쪽에서 올 때 2니까 0이에요. 그럼 지금 함수값 확인했어요. 뭐라고? 0이라고. 극한값 확인했어요. 뭐라고? 0이라고. 그럼 3번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냐? 라고 물어봤는데 0이고 0이니까 존재하죠. 맞죠? 그래서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필기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니은도 봐야 되는데요. 니은은 앞에 기억하고는 조금 달라요. 합성함수거든요. 합성함수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내용은 잘 들으시고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바로바로. 첫 번째. 함이라고만 쓸게요. 손이 너무 아파서. 함이라고 쓰면 x가 2로 갈 때, 아이고, x가 2로 간단다. 저 식에다 2를 넣으니까 g, f, 2예요. f2가 얼마라고? 지금 보면 2죠. 그럼 g, 2네요. g2는 얼마죠? 0이네요. 그럼 함수값은 0이에요. 여기까지 된 거고. 극한값 확인하셔야죠. 요거 중요해요. 합성함수의 극한값 확인하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천천히 보세요. 요 2번만큼은 다 듣고 필기하셔도 돼요. 기다려줄게. 자, 좌우선 우극한 따질 거예요.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gfx를 따질 건데요. 요거 따질 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따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를 따지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왜 중요한지 지금 설명을 할게, 얘들아. 합성함수에서 요 안에 있는 이 fx에 무엇이 gx의 정의역일까요? 합성함수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fx의 무슨 값이 gx의 정의역일까요? 치역이에요, 치역. fx가 얼마다 라고 나오잖아. 그건 y값이잖아. 그치? fx는 얼마나 y값인데 그 y값을 gx의 x자리에 넣는 거니까 fx의 치역이 정의역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극한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x값이 어느 쪽에서 오는 x인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어느 쪽에서 오는 x인지. 그래서 얘는 치역이긴 하지만 어디서 오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합성함수 극한은. 자,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일단 봅시다.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요? 작은 쪽에서 가요? 커요, 작아요? y값 기준으로.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살짝 크다가 돼요. 요렇게 표시를 그냥 간단하게 해주세요. 0보다 살짝 크다고. 큰 쪽에서 온다고. 오케이? 그럼 얘를 집어 넣을 거야. 저 식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gfx는 안에 게 g 0보다 살짝 큰 쪽에서 온다가 되니까 g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에서 온대요. 뭐 돼요? 뭐 돼요? 0. 이건 극한값이니까 방향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얘는 방향이 필요하고 안에 든 건 방향이 필요하고 최종값은 답만 쓰면 돼요. 목적지만 쓰면 돼요. 아시겠어요? 얘는 목적지만 쓰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값은 어디서 오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0이에요.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합성함수 극한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익숙해지면 빠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보시고 우극한도 나랑 따져볼게요. 필기하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잘 정리했다가 쉬는 시간에 쌤한테 물어보세요. 민정이 많이 힘들어? 죽으려고 하네.
다들 쓰셨겠죠? 최대한 재활용을 해보자고요. 자, 이번엔 2보다 큰 쪽에서 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큰 쪽을 봐야겠죠.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어디서 오는지까지 확인하랬죠. 0보다 커요. 그쵸? 0보다 살짝 커요. 근데 fx의 치역이 정의역이라서 0보다 살짝 큰 거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럼 gx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보다 살짝 큰 쪽에서 오니까 어디예요? 0이죠? 얘는 목적지니까 0인 거예요. 그럼 둘이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극한값 존재해요. 뭐로? 0으로. 합성함수 극한이 니네가 여기서 배우는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말 이것 빼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요거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3단계 봐야죠. 뭐? 합성함수랑 합성함수란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지 같죠? 영역이니까.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 까지 되는 거예요, 니은이. 네,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귿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만하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안 어려워하고. 어려운데 말 못하고 있는 건가? 함수값 확인해 보죠. x가 2일 때 fg2. 얘는 극한 아니라 그냥 넣으면 돼요. g2 얼마예요? 0이죠. 그럼 f0을 찾으라는 거니까 얼마예요? 2예요. 그럼 함수값 확인했고요. 극한값 확인해야겠죠?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를 따질 거면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gx 먼저 따져야겠죠?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gx 어디로 가요? 인데 살짝 그렇지. 잘하네. 2인데 살짝 작아요. 살짝. 그럼 얘는 도로 집어넣으면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2의 살짝 작은 거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fx 기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 0이에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마찬가지로 2로 가는데 살짝 작죠? 그럼 얘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2보다 살짝 작다. 아까랑 동일하게 0으로 갑니다. 그럼 둘이 0, 0이니까 극한값도 0으로 존재하네요. 근데 함수값은 2예요. 그럼 둘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존재 안 해요. 끝. 그래서 연속인 게 기니 뿐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잠깐 쉴게요. 10분만 쉬고 마저 수업합시다.